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A 진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마 이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잘 못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도 취준생일 때 친정집 가면 뭐 취업 어디 준비하길래 이제 다른 애들보다 취업이 늦냐, 뭐 회사 다 거기서 거기니까 돈 빨리 벌어서 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등 이런 되게 잔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같은 취준생 조카들한테 가장 적절한 거는 그냥 평소에 말 걸지 마시고 용돈 줄 때만 아, 이번에 꼭 좋은 곳 취업해서 연애도 하고 행복해라. 딱 이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 이상 그 이하는 이제 취준생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몫이잖아요. 자, 제가 저번에 공지사항에 올렸던 것처럼 현직자가 바라본 A매치 금융공기업과 회계사 중에 어떤 게 승자인가를 주제로 이번 제 복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금융공기업에 수년간 다니면서 회계사 출신, 그리고 회계사를 준비하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 아니면 저처럼 금융공기업을 바로 준비해서 입사한 사람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 제 지인들 중에 회계법인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총 정리해서 정리한 영상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야, 이게 무슨 무책임한 헛소리냐 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나이, 학력, 아니면 성향,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인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단가가 맞는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영상을 처음 만들겠다고 말씀드려놓고 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하는데 거의 일주일이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거는 똑부러지게 정답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부터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A매치 금융공기업과 회계사를 합격하는데 걸리는 기간부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기시험 합격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 합격 이후에 금융공기업은 면접을 붙어야 되고요. 회계사의 경우 합격 이후에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회계사가 질린 거 아니냐 할 텐데 일단 한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일단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에서 경제직렬, 경영직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A매치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의 그 평균 합격 기간은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예요. 저도 딱 이 정도 공부했고, 그리고 붙었고, 졸업반일 때부터 이제 빡세게 공부 시작한 애들도 학점이 어느 정도였는지 관계없이 대부분 이 정도 공부하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발표한 합격 연령이 3.5년, 그러니까 3년 6개월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CPA는 준비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수십 명의 준비생, 그리고 회계사 현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그저 평균 합격 연도일 뿐이고 4년에서 5년 걸려서 붙은 사람들도 되게 허다했어요. 그러면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면접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거든요. 면접도 한 큐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차 실무진 면접, 그리고 2차 임원진 면접 이렇게 나눠지는 게 대부분이고 여기서 어느 단계에서 떨어지면 필기시험부터, 아니 서류부터 다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필기는 평균 합격 연수가 거의 정해져 있기라도 하지 면접은 사실상 평균 합격 연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바이 사람인 거고 아,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응시다, 아니 뭐 세 번째다, 아니면 N수생이다 해가지고 그 금융공기업에서 아예 불쌍하니까 뽑아주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면접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해요. 자소서를 개판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면접 봤을 때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존재하니까 떨어지고 나서 낙담할 시간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부터 피드백하세요. 네, 저는 얼마나 걸렸냐고요? 저는 이제 바로 면접 바로 합격했고요. 그래서 금융공기업 들어가는데 딱 2년 걸렸어요. 반면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취업의 선택폭이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이제 1차만 합격해도 사기업 재무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이나 면접 등에서 다른 수험생 대비 유리한 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건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회계사를 이제 자격증 갖고 있어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지 원하는 곳을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각 채용 공고 뜨는 자리마다 좌석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증 보유자끼리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최근에 신외관법 개정 때문에 한때 우리가 말하는 4대 회계법인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했지만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채용 인원 수도 올해 확 줄어들었고 밑에 그 밑에 있는 로컬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 채용 수를 줄여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뭐 나이, 학벌 이런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연봉 테이블 비교입니다. 우선 A매치 금융공기업은 회사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대졸군필 남자 기준으로 초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6년 차까지 이제 9천만 원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랐다가 7년 차부터 이제 1억 연봉 찍습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보면 1년 차에 6천만 원 정도 받고 4년 차부터 1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얼추 아까 말씀드렸던 필기시험 평균 합격 연수 차이 감안해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업 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모펀드나 M&A 인수합병 쪽으로 들어가서 기업 가치 평가하는 업무에도 뛰어들 수도 있고 이걸 경력 삼아서 다른 민간 이제 투자업계로 이직해서 더 높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앞으로의 연봉을 높이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반면에 금융공기업은 근무 경력으로 써먹을 만한 요소를 갖춘 그런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많아봐야 회사에서 10%에서 20% 정도고요. 그리고 금융공기업에서 다른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회계사로서 경력을 쌓고 온 사람 대비로 협상 테이블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제 둘 중에 시장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일을 회계사가 더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회계사 압승인가 이럴 텐데 제가 저거 말씀드리면서 전제로 했던 게 회계사도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회계법인도 영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우를 높이려면 계속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아쉬운 소리 들어가면서 아니면 얘기해가면서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 이제 감사할 때 그 결과값이 클라이언트 법인한테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막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한테 전화 와서 쌍욕 듣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다른 법인 알아볼 테니까 협박 같은 이제 그런 말도 들어야 되는 등 생각보다 회계사가 가진 애로사항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걸 참아내고 이겨낸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 혹은 좋은 메이저 회사로 이직해서 대우받고 지내는 거라고 합니다. 금융공기업은 이제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스트레스 자체는 회계사보다 낮은 건 확실하고 내가 좀 못했다고 해서 내 연봉이 깎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60대 될 때까지 억대 연봉 받아가면서 지내는 장점은 분명히 무시 못해요. 어느 정도 고밸류의 안정성이라는 거죠. 근데 아시죠? 내가 안 잘리면 이제 이 새끼도 안 잘려요. 근데 이제 금융공기업 현직자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외부 클라이언트보다 더 골치 아픈 거는 내부 선놈들이에요. 진짜 뭐만 하면 너가 해줘 징징대면서 부하 직원 괴롭히는 부장, 팀장 아니면 진짜 어메이징한 빌런들 정말 많거든요. 세 번째로 이직 가능성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꼬이직, 그러니까 꼬우면 이직하던가 라는 말이 있죠.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회계사가 압승이긴 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이제 최근에 퇴사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회계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이직 선택지도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직자들 때문에 이런 회사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공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대부분 경력 인정을 못 받아서 신입 연봉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취준생의 목적은 원하는 회사를 빨리 들어가는 거지 꼬우면 이직하자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회계사여도 꼬이직도 나이, 그리고 회계법인 업계 특성 등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 4대 회계법인 안에서도 특정 회계사에 대한 평판이 거의 오픈소스 마냥 공유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이것저것 막 진짜 무슨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이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40대 넘어가게 되면 선택지가 거의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제 같은 비슷한 그런 이제 스펙을 봐도 좀 어린 사람을 뽑지 이제 중고 신입을 혹은 어정쩡하게 이제 경력 계속 이제 이직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안정적인 포지션을 못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회계사 자체가 분명 문과 계열에는 강력한 스펙인 건 맞아요. 근데 본인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생각보다 말이 좀 길었는데 영상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취업을 좀 일찍 해야겠다. 근데 내 인생의 그런 밸류를 꾸준히 높이고 싶다 하시는 후배님들은 이제 내가 돈을 무조건 지금 당장 벌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일단 어린 나이라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먼저 CPA를 먼저 준비해보고 그러니까 회계사를 준비해보고 20대 중후반에 그 결과값을 보고 자신의 회사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이가 이제 30살이 막 되어가는데 취업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빨리 금융공기업 인턴부터 시작해서 필기시험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30살부터 회계사 준비해서 합격해도 30대 초중반의 신입인데 4대 법인들은 어린 사람 뽑지 뭐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뽑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자신의 환경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을 종합해서 본인이 승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추석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그러면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취업 준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